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담당 부서가 그 주거 관련 정책이라고 또 국장님 부서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그 청년 주거 정책 관련된 핵심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이제 20년부터 24년까지 맞춤형 주택으로 27,000호를 공급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또 월 임대료나 보증금 이자 등을 해서 96억 정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민간 참여형이라든지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 그다음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또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주거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정책은 아까 청년정책 주임단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거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거정책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제 LH나 여기서는 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하고 그다음 전세를 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행정 쪽에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민간 참여형이라 그래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해 삼방동에 2호로 해가지고 우리 거북이 집을 공급했던 게 올해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더 이제 창원의 사파동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도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개발공사의 핸드볼 팀 축소 거기에 했던 창원 반지동에 거북이 집을 해가지고 1호를 공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에 공모를 했을 때 고성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다음 사천에서는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주 쪽에 핵심 도시 안에 부지가 개발공사가 가졌던 부지에 대해서 일부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청년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 보조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전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내주더라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먼저 상환을 해주고 그걸 이제 받아가는 그런 쪽에 보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보정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월세를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0개월 단위로 10개월 한정을 해서 1회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들 말씀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요, 종류가.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한 사업당 수량이 그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만약에 주거 정책에서 나오는 주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몰라서도 못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자는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시군하고 해가지고 하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급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수요 이상으로 공급 이상으로 수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시지역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지역에는 일부 그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라는 게 집이라는 게 공급 이상으로 수요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청년 주거 정책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단순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 보니까 나이가 35세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39세도 있고 35세를 제한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39세도 있고 35세도 있는데, 과연 청년이 이게 18세부터죠? 예, 19세부터.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회에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 대상의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대학생도 포함되고 뭐 이런 정책들도 있어요. 그죠? 예, 조금 이제 학교를 늦게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분들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예, 상당히 불공평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개 되지 않는, 솔직히 대상자가 몇 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청년 주거 정책 전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LH 쪽에서 그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군에서 일부 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개발공사 이렇게 이제 한 90% 정도는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 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고, 그다음 시군에서 일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내야 하는 건 LH에서 하더라도 도하고 상의를 하긴 하죠. 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승인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다. 예, 협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가 원하는 걸 이제 요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또 종류는 너무 많고, 하나가 할 수 있는 그 지금 공급되는 양은 너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보면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은 뭐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을 싸게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 두 가지 종류거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민간이 좀 지원을 하겠다 해가 민간 참여를 받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 재정을 전부 다 투입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크게 분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게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시니까 너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좀 모아서. 예, 그 부분은 우리도 크게 묶어가지고 금방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모아놓으면은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이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창원에 이제 공공주도로 해가 청년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사를 했는데 85.7%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좀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해주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들이 주로 보면은 쉐어하우스의 거주 요양의 85.7%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비 전략을 위해서 계속하겠다. 이게 100% 정도 나왔고, 그 다음 적정 임대기간은 자기들은 1, 2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공용 공간 이제 활용 방안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다.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7%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임대를 해줬을 때는 좀 뭐랄까 공동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자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는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줘야 될 경우에는 그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집을 임대를 했을 때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유휴 공간에다가 이런 시설을 일부 좀 자기들 공유 공간으로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노력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정책, 그게 정상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런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자칫하면은 무상 공급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뭐 제공을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라도 이제 받고 좀 할인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 대상을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위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을 대해서는 이런 쪽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주거가 필요한 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래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4대강 보호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지난 8월 달에 환경부가 4대강 보호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뭐 사실 우리 경남에 있는 두 개보 같은 경우는 개방을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아직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크게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유출을 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보의 향후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국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네, 보시고 난 다음에 국장님 받은 생각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낙동강 8개보 중에 낙동강 보는 개방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영산강이라든지 금강은 이제 이미 개방을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국가유역 물관리관에서 이제 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 보호와 금강 보호에 대한 처리 방안도 이제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보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 보호를 개방한 주된 목적 하나가 이제 자연성 회복이거든요. 자연성 회복. 예. 예, 환경부 지금 부처도 보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라고 되어 있고, 보호 개방을 통해서 이제 자연성 회복 많이 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지 퇴적물도 이제 유기물도 많이 줄고 모래성분이 많아지고 또 이제 보호를 개방하다 보니 모래톱도 생기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기존에 토속 오줌도 돌아오고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좀 기대를 했던 수질 개선 효과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저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 네. 결과 모습을 보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의 뜻을 저는 사실 참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4대강 정도 되는 국가하천은 자연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보면 이제 네. 홍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그 하천 제방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하천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하천이라고 봐야죠. 어찌 보면 그런 건데 거기 그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그렇게 맞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금방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자료 사항으로 보면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말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생태계 관련된 거, 뭐 주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생태계, 육상생태계 뭐 이런 특히 물리적인 환경 부분,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졌다. 예. 이런 평가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수질 관련해서는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왜 안 좋아졌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뭐 증감이 그냥 뚜렷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로 아니, 이유가 이유가 하류 그 포로 개방 구간도 그쪽 수질이 이제 상류에서 방류했던 오염 물질이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유입되는 그 물에 의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근데 유입되는 물의 그 수질이든 모든 게 포를 개방했다고 달라지고 안 했다고 안 다른 경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호 개방의 주된 이유가 이제 논리가 주로 이제 소위 해서 녹조 라떼라고 하는 이제 녹주가 발생할 때 녹조 발생의 이제 네 가지 주요 원인이 이제 영양 물질의 양, 네. 그 다음에 유소 그리고 일사량, 수온 네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보호로 인해서 유속이 늘어져서 닫혀 있다 보니 녹조가 이제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물론 여름에 이제 수온은 높아지지만 그런 요건 때문에 이제 보호 개방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지금 현재도 이제 환기단체에서는 이제 보호 개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호 개방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일부는 어떤 위원회에서 일부는 이제 해체도 해야 된다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호 개방을 지금 3년을 한 자료죠 이게 2018년부터 17년 6월부터니까 한 만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거의 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이제 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한 3년 정도 자료고 그 이전에는 2013년부터 해서 2017년, 2016년까지 자료 이렇게 이제 비교가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대강 보호가 만들어진 게 2012년이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이고 2013년부터 물을 채웠으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 그 부분은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서로 이제 논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 수질에 대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 자료에 나오는 데이터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방향이 좀 이쪽 화면으로 좀 띄울 수 없나요 혹시? 예. 부장님 그 화면 떴습니다. 예. 자 영상강 수계의 자료입니다. 이건 지금 아래쪽에 있지만 환경부에서 그대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질이 빨간 건 지금 나빠졌다는 이야기고 파란색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아진 건 없고 좀 나빠졌다는 게 많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보여주세요. 9번. 요건 금강수계의 자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자료 좀 주세요. 두 개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금강, 영산강을 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치를 좀 달리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좀 수질이 좀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보개방이 수질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라는 어떤 결론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그 주로 이제 보호 개방의 주된 논리는 주로 이제 녹조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유속이 좀 빠르다 해서 이제 수질이 썩 갑자기 좋아지긴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낙동강 수계만 해도 이제
구미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오염 물질 공단 지역에서 그 중에 이제 대도시인 대구를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금호강 수질이 합류되면서 오염이 많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난강 지역이 이제 그쪽 들어오면서 좀 악화되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지금 결과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 개방이 꼭 수질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기물질이라든지 그 영양물질이라든지 그런 면은 이 보고서에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수질에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믿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아니, 이 자료 수질 관련된 환경부 발표한 이 자료가 예. 사실성이 있다. 일단 뭐 환경부가 네. 그 조사 내용의 결과 보고서니까 네. 예.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산에는 나무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이 많이 없는 하천을 보면 뭐 그냥 많이 없이 몇 년만 지나가도 그냥 숲이 됩니다. 근래에는 많은 그런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무를 뭐 하천에서 나무를 베내고 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을 채울 수 있는 강이 있다면 좀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물에는 큰 생물이 살고 적은 물에는 적은 생물이 삽니다. 작은 생물이.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때도 뭐 이 자리에 뭐 물이 있다가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생겼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자연성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퇴적물도 이제 많이 추세 개선되고, 녹조도 대체로 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하지만 비슷하죠? 녹조는? 예, 네.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인데 유기물이나 영양인분도 보면은 상류의 영향을 받는다. 네. 특히 보면 이제 그 하천의 강의 수질은 보면 이제 강수량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낙동강 수계에도 이제 녹주가 이제 조리 경보도 발생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가을 장마로 인해서 지금 조리 경보가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이제 그 각 하천 수계에 여건은 달라집니다. 매년. 예를 들면 뭐 작년에는 녹조 아주 심했다가 뭐 올해는 좀 좋아진다든지 그런 어떤 변동 요인은 사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모니터링 기간이 이제 한 4년밖에 지금 보고서는 이제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특히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볼 개방을 하다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 양수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개방을 제가 못했고요. 낙동강 수계도 제대로 된 이제 보개방 효과가 있을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개방을 해봐야 되고 그 기간도 늘려봐야 되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그 다음에 결정하기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좀 시간 많이 들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 야취 양수장에 대한 보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